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은 전일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나노스 그룹에서 이어진 CBI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해볼 텐데요. 이 CBI라는 종목이 갑자기 나노스가 이제 그 쌍용차를 인수한다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부각이 되었던 종목입니다. 이 나노스의 CBI가 자식 종목을 그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CBI도 약간 이제 광림과 이런 식의 이제 패턴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일단 CBI 뭐 재무가 역시 또 안 좋죠. 보시면은 부채 비율은 상당히 높고요. 이것도 한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청산 가치보다 주가가 약 5배 이상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시가총액은 한 1,600억 정도 되고요. 그런데 매출액이 또 턱없이 부족하죠. 이런 거 보면은 위험한 회사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CBI는 최근 쌍방울 그룹주의 나노스 주식을 추가 인수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슈를 타서 조금 이제 인상을 했는데 그러면서 약간 가지고 있었던 주식들을 이제 팔아먹었겠죠. 여기 보시면 뭐 나노스, IOK 이것들은 어쨌든 이 광림 관련 주가들은 이따 차트 전에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완전 오늘도 박살났죠.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자, 그러니까 오늘은 싸이월드 양대 엠마켓 1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싸이월드 Z에 시리즈 A에 투자 참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청보 인더스트리가 다른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저런 쪽에 자본을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를 하면서 이 투자에 대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 겁니다. 싸이월드는 제가 봤는데 이게 사진첩을 그 회원 가입을 해야지만 과거에 있었던 사진첩이 오픈이 되면서 거기에 있던 일촌들이랑 다시 연관이 되는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 미니미룸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자금을 받고 주고받고 팔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가상화폐도 그런 식으로 쓸 것 같습니다. 투자금을 받고 도토리 대신에 무슨 음원을 산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방을 꾸미는 쪽으로 이런 거는 뭐 사업성은 좋긴 한데 현금이 있는데 굳이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죠. 근데 현금이 있는데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그 가상화폐를 발행을 하면은 이 화폐의 발행의 한 거의 90% 이상이 발행자에게 귀속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시중에 이제 10% 정도로 시세 조작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문제가 돼서 한번 터졌던 게 위믹스였죠.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간에 상장하고 나서 눌렸다가 다시 올라갔으니까 큰 상관은 없긴 한데 가상화폐들은 항상 이런 위험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사채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보시면은 뭐 40억, 50억, 뭐 50억 또 그리고 100억, 120억 이런 식으로 해서 360억 정도가 있는 건데 어마어마하게 많죠. 하는 일은 세계 자동차 산업의 동향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자동차 부품 산업이에요. 근데 부품 산업을 하는 회사가 투자 회사를 갖다가 계속 움직인다. 약간 이게 말이 안 되죠. 여기에 뭐 투자 전문 위원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외부에서 넘어왔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의 본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회 상장의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죠? 100% 우회 상장이에요. 우회 상장의 공통점이 뭐냐? 나중에 가서는 본업을 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본업에 대한 고정비에 대한 부분을 갖다 다 감가상각 처리를 해버려야 되겠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로스가 큰데 대부분은 이런 선택을 하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또 기업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전환사채 놀이만 하고 주가 차익만 보고 나가면 끝인 겁니다. 주요 제품 보시면 뭐 자동차 부품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최대주주를 봤더니 그로스 앤 밸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파트너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회사 자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회 상장을 들어온 그런 의미 없는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이랑 부품 계열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룹이라는 거예요. 자, 이 그룹이 기존 최대주주의 주식을 주당 1만 원에 인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계약 전날인 종가에 프리미엄 11%를 적용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프리미엄을 주면서 우회 상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주주는 좋죠. 장사도 안 되는데 와 니들이 그냥 11% 프리미엄 주니까 우리는 좋아 이렇게 가져간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나머지 오너 일가의 지분은 할인율을 적용해서 사들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게 또 똔똔인 거예요. 똔똔 11% 주고 할인율 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주당 매매 가격은 8,000원이다. 요게 9,000원짜리를 갖다가 여기에 만원 주고 여기에 8,000원 주고 그러면은 평균은 9,000원이잖아요. 그냥 그대로 산 거예요. 그냥 말만 돌린 거죠. 자, 그리고 추가 시비를 발행해서 청보산업의 곡간을 메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시비 발행
유상증자 그 전환사채 내 가지고 그 담당 인원 이 자금으로 타법인을 가지고 또 취득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FI로서 투자 경력을 쌓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 쌍용차에 들어가는 FI 이런 애들은 되게 큰데요. 자본금 큰 거고. 이런 쪽은 뭐 아니죠. 그냥 했던 거죠. 그냥 전략적 투자를 뭐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그로스 앤 밸류는 골든 센츄리에 대해서도 뭐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인콘의 고해차도 취득을 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가는 거죠. 자동차 회사를 우회 상장으로 인수를 해서 다른 쪽 회사를 갖다가 계속 이제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관련 전환사채의 차익을 노리는 거다.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 자, 골든 센츄리 374원 그리고 660억. 매출액에 비해서 주가가 형편없이 낮고, 그 다음에 뭐 영업이익률 높은데 왜 이러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중국 기업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자, 주승화 딱 봐도 이게 중국 사람이죠. 보시면 K만 금색이 차륜 집단 유황공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K만 아시죠? 이거 유명한 조세 회피처 페이퍼 컴퍼니는 페이퍼 컴퍼니, 이런 식으로 많이 올려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쿠팡이 되겠네요. 쿠팡은 우리나라에서 있지만 상장을 갖다가 나스닥에 했잖아요. 아니, 그 미국 시장에 있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증권 발행을 갖다가 한국에 이제 돌려서 한 번 더 한 거예요. 그냥 홍콩을 통해서. 그리고 뭐 이런 뭐 트랙터 휠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실적도 뭐 나쁘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뭐 계속 돌리니까. 근데 이거는 확인할 수가 없죠. 중국 거는.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콩 특별 행정구를 통해서 이제 국내에 다시 이제 상장을 시킨 거예요. 직상장이 아니라 돌려서. 이런 회사들 상당히 문제가 많죠. 예전에 있었던 뭐 중국 원양자원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거는 그 양식을 하는 회사였는데, 그물에 있는 물고기를 갖다가 자산 가치를 잡았던 회사입니다. 근데 그물이 뭐 뚫려서 물고기가 나갔다 그러면 자산의 감소에 대해서 증빙을 할 수 없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중국 관련 회사들이 상장된 게 제가 알기로 한 20개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 상폐당한 데도 되게 많아요. 지금은 20개 정도고 뭐 예전엔 더 있었겠죠. 왜냐하면 자본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회계사들이 수치상으로만 보는 거지 실사 나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되는 거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끝나는 거예요. 지금 뭐 있는 것 중에 또 오가닉 티 코스메틱 이런 것들, 자본은 되게 좋은데 실제로 보면은 주가는 따라가지 못하고 배당도 주지만 배당이 나오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 배당을 줬는데 배당이 입금이 안 돼요. 뭐 그런 상황이 되게 신기하죠. 자, 그 다음에 또 아까 나왔던 9회차 시위를 갖다가 인수를 했던 인콘이라는 곳, 인콘이라는 회사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전환사채를 갖다가 노리는 회사들은 다 재무가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본력이 빵빵한데 굳이 회사채를 갖다가 이렇게 전환사채로 돌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뭐 아시다시피 그냥 채권거래소에서 이렇게 회사채 뭐 등급 받고 그냥 적은 이자 주고 그렇게 가는 거지, 굳이 이런 옵션을 주면서까지 전환사채를 발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기업들은 다 그래요. 대기업이나 뭐 그다음 이제 뭐 공기업들 한전 같은 이런 것들 보면은 등급 받고 이렇게 파는 게 있거든요. 전혀 다른 거죠, 이거는. 인콘의 최대주주 골드퍼시픽, 이것도 상장회사죠, 그죠? 골드퍼시픽까지 인콘에게 또 엮여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인콘 하는 거 보면 ICT는 정보기술과 뭐 통신기술 뭐 이런 쪽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주요 제품은 영상보안 장비와 영상보안 솔루션이다 되어 있죠. 그런데 매출액을 보시면은 여기에 보건용 마스크가 있어요. 그죠? 16% 정도는 차지를 합니다. 뜬금없죠. 수주 상황, 마스크 필터 포함 뭐 원자재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기납 200 이렇게 되어 있고, 수주 잔고가 이렇게 있지만 이건 크게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죠? 이게 의미가 없는 이유가 영상보안 장비라고 자기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마스크를 했어요. 그러면은 뜬금없이 다른 기계를 갖다가 도입을 했다는 건데, 지금 마스크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마스크 없이 그냥 노마스크로 이제 이동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업체들은 단체로 다 도산인 겁니다. 그럼 이 설비 자체를 갖다가 다른 쪽에 넘기지도 못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수주 잔고도 덤핑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폐업을 한 기업들이 마스크 기업들이 이걸 덤핑으로 해서 팔고 있어서 마스크 전체 단가가 엄청나게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원재료나 이런 것들은 다 상승하고 있고 원재료 자체도 남아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자체는 유통 비용을 갖다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가격으로 팔아도 답이 없다는 얘기죠. 당연히 적자입니다. 쓸데없는 일을 갖다가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영상 솔루션이면 영상에 대해서 집중을 계속 했으면 좋을 텐데 여기서 경쟁력을 잃어버리니까 마스크는 하자. 뭐 끝난 거죠. 여기도 보시면은 뭐 자산 양수도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전환가액 조정. 그죠? 이거 많잖아요. 그죠? 11회차. 아직 남은 게 많겠죠. 양수도를 보니까 아파트형 공장 매매 계약서를 갖다가 이제 해서 다른 쪽으로 넘긴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공장을 넘겼대, 공장을. 공장을 넘겼다는 얘기는 영상 솔루션에 대해서 뭔가 공장이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미 마스크 공장에 대해서 넘겼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이미 적자라는 얘기예요. 끝난 거예요, 이거. 신규 투자 재원 및 확보를 위해 그리고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마스크를 갖다 투자하는 애들이 뭐 다음 투자를 해봤자 얼마나 좋은 쪽으로 하겠어요, 그죠? 이 자금은 또 다른 쪽으로 돌아서 전환사채를 이용해 먹는데 쓰겠죠. 자, 오늘 이 세 곳의 회사를 봤는데요. 여기 하나에 연관된 회사가 CBI였을 뿐인데 CBI를 통해서 이렇게 또 두 개가 연관이 되고 인콘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 보시면 골드퍼시픽, Y2 솔루션, 그 다음에 더구전자 이렇게 또 세 개의 회사가 나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뭐 하나 시작하면은 연이어서 계속 나오는 거라서 그만큼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들은 무섭습니다. 전환사채를 갖다가 발행을 하고 그리고 전환사채를 갖다가 발행한 회사를 제외를 하다 보면은 투자하는데 기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환사채를 그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는 보는 이제 안목도 길러야 되는 시기가 온 거죠. 자, 잠깐 그러면 차트로 넘어갈게요. 자, 차트 잠깐 보면은 우리 상상인은 제가 추천드린 상상인 지금도 오늘 많이 올라갔죠. 다시 그래서 10% 수익권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보시면 제가 가격대를 한 요때 이제 상승 갭 나오고 나서 요 구간대에 드린 거예요. 요 구간대.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셔도 좋다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 평균 단가를 갖다 맞춰가신 분들은 여기서 한번 털고 여기서 오늘도 뭐 맞춰가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런 회사들은 좋아요. 왜냐면은 저축은행 계열에다가 이제 금융업이니까 금리 인상에도 강세를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조국 펀드에 엮여가지고 조금 문제가 생기긴 했었지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진행이 된 거지 잘못된 건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도 너무 그 방망이를 길게 잡고 가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위에서 보는 목표가는 있긴 한데 변수가 워낙에 많으니까요. 만약에 뭐 좀 더 본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적어도 한 요 정도까지는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그거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시고. 자, CBI 차트 똑같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뭐 어떤 이슈가 있었나 봐요. 털고 액면 분할하고 그 다음에 올리고 털고 쭉 빼고 그죠? 여기서는 이미 적자인 구간은 2년 정도. 그러니까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슈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아마 그로스 앤 밸류 이쪽이 이제 인수를 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주가를 조작한 듯 해 보입니다. 10,000원에 걔들이 샀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평균 단가가 9,000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액면 분할이 80% 되어 있죠. 80%가 되어 있다는 말은 약 4배 정도 원래 더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 보면은 계산을 뭐 해봐야 알겠지만 하여튼 프리미엄보다 훨씬 많은 차익을 갖다가 이 구간에서 발생을 시켰을 거예요. 거기에 또 증거금 100%, 골든센츄리 역시 또 증거금 100%, 올리고 팔고 올리고 팔고 내리고 다시 뭔가 해서 올리겠죠. 거기서는 뭐 CBI랑 연관된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띄울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중국 쪽으로 웬만하면 사지 않는 게 제일 좋으세요. 주가 자체의 변동폭이 동전주라서 좀 많긴 하지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인콘 똑같죠? 보시면은 여기서 띄어서 올려서 팔고 전환사채 발행하면서 쭉 뺐다가 코로나 기간이네요. 코로나 기간이니까 어쩔 수 없고 이거는 뭐 어쨌든 간에 전환사채 발행한 거 액면배나 파면서 유통 주식수 줄이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팔아먹고
전환사채 발행하면서 유통주수 느리고 다시 팔아먹고 쭉 빼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뭐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 회사들이에요. 최근에 인콘 이거 뭐 움직이는 거는 다시 무슨 그 CBI 뭐 이런 쪽으로 얘기해가지고 아까 싸이월드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뭔가를 띄우겠죠. 관련 회사니까.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뒤에 연관되어 있는 회사들 중에 하나가 어떤 이슈를 가지고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거의 바닥에 있는 그리고 다이소 종목들은 안 사시는 게 좋아요. 아까도 제가 매일 말씀드리지만 이거 3개 다 사도 5천 원이 안 되잖아요. 지금 5천 원 다이소에서 제일 비싼 거 하나도 못 사는 거예요. 아니 다이소에서 제일 비싼 거 하나 사는 돈이면 이거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이제 다시 골드퍼시픽, Y2솔루션, 더우전자 이쪽 종목으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